통상적으로 대학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20대 때 어떤 계기로 술집에 나가게 되었다. 뭐 술집에서 마담이었던 아니면 뭐 접대부였던 아니면 한 번씩 불려가는 사람이든 그렇게 보통 부모가 보냈다 또는 스스로 찾아갔다.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 아닌가요? 김건희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산림 담당 공무원이었고 최은순도 뭐 그 당시에 부동산 이쪽 저쪽으로 거래를 하거나 또는 뭐 사기 사건에 엄청 이제 휘말려 있지만 아예 이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면으로 보면은 볼케이노라는 데 있잖아요. 근무한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볼케이노. 그 다음에 뭐 줄리라는 이름도 지금은 이제 별로 뉴스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볼케이노라고 하는 그 술집에서 근무했던 게 확실하다고요? 그러니까 강남 르네상스 호텔에 있는 네, 그 저 뭡니까 이제 지하에 있는 그 술집 그렇죠.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일종의 이제 뭐 룸사롱이다 또는 아니면 일반 유흥주점이다 뭐 이것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명칭은 모르겠고 거기에서 어쨌든 이제 접객원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풀타임이었나 아니면 파트타임이었나 아니면 한 번씩 갔느냐 이제라고 이제 하는 것이 뭐 그것은 이제 이미 정설로 돼 있고 줄리라는 소송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줄리 소송을 하면 줄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다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총 지금 걸려있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될 거고 재판도 2개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 거기에 당사자들이 단 한 번도 나와서 줄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요? 줄리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다 명예훼손으로 걸려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 줄리라고 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줄리라고 했다는 사람은 정은 쉽게 보면 정인으로 나오는데 줄리가 아니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줄리도 사실은 별로 뉴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을 줄리라고 불렀다라는 이제 전제로 본다면 왜 거기에 갔겠느냐 김건희가 20대 때 이제 그러면 결국 연결 지점이 이제 조 회장이라는 사람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취재를 좀 했지 않습니까? 초혼으로 결혼 생활하고 혼인신고까지 했다.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혼인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족들을 제가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그 당시에 여전히 볼케이노와 인연을 끊지 못하고 있다. 혼인을 하고 의사와 결혼을 했는데도 그쪽으로 왔다 갔다라고 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조정이나 요구를 계속 김건희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유력하게 거론된 사람이 조 회장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제 정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언의 신빙성 문제는 워낙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면 결혼 생활도 중간에 1년 정도 하다가 이혼까지 가야 되는 상황 같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이쪽 생활을 완전히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을 서울법대에 나온 조 회장과 뭔가 이런 것들을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했던 것 아니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검찰의 인맥이 있다 없다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인생의 출발 지점부터 김건희는 아주 특이한 형태로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또는 결혼생활을 했다 이런 거하고 좀 이제 다른 상황이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미스테리의 첫 출발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가 사실은 올해 8월에 영상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전직 웨이터들이 나눈 사적인 대화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당시에 웨이터명 조용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윤석열 파면 이후에 서울의 소리에 제보를 해왔다. 이제 이렇게 서문을 열면서 녹취록의 대화를 들어보면 조용필이라고 하는 이 볼케이노 웨이터가 웨이터 일을 그만둔 1996년 이후에 김건희가 볼케이노 마담으로 들어왔다. 이런 사실은 2000년대까지 웨이터로 일을 했던 후배가 목격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출근해서 여자 대기실로 현관 쪽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들어가는데 못 보던 여자가 하나 서 있었는데 새로운 마담이라고 하더라. 이게 이제 후배 웨이터가 말한 내용인데 오늘부터 온 마담 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김건희가 바로 그 줄리다. 뭐 이제 이런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유흥업소 접대부 아가씨가 아니라 언니들을 관리하는 뭐 새끼마담 10명 중 1명이었다. 오래 일하지는 않고 잠깐 있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요. 이 볼케이노가 바로 이제 우리 그 정기한 대표가 말하는 그 강남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있는 그 볼케이노를 말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생활을 하다가 뭐 거기에서 새끼 마담이든 뭐 적객원이었든 뭐 일단 그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쪽에서 일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름도 줄리라고 불렸는데 그 이제 관계를 청산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데도 이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그럼 이제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누가 그 의사가요? 그 의사가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이제 의과대학을 나와서 성형외과 의사를 아산병원에 하고 있었잖아요. 산부인과가 아니라 성형외과요? 이제 산부인과 처음에 아산병원에 의사를 하다가 뒤에 이제 개업할 때는 성형외과로 이제 개업을 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다.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서 뭐 이런 게 진료 과정에서 만난 게 아니고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사귀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도 이제 굉장히 좋았던 집안인데 광주에서 아버지가 약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도 굉장히 음악에 조예가 깊은 분이었는데 이제 막상 만나고 보니까 이 남편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 이제 결혼 생활 중에 하니까 밤에 뭐 나갔다거나 뭐 잘 안 들어온다거나 이제 이런 걸 있으면서 뭔가 이제 미심쩍어서 어떤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파혼의 위기에 이제 오니까 결국 그 한 집안의 약국 집안의 장남이 의사고 차남도 의사거든요. 그 집은 그 의사인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이혼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그 가정에 이제 불안 환경이 있고 또 어디까지 그러면 김건희가 그 당시에 이중적인 생활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100% 알았다. 아니면 시부모가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섞여 있긴 한데 어쨌든 시아버지는 굉장히 일찍 그 사건 때문에 돌아갔으니까 가정이 아예 풍비박산이 돼 버렸죠. 그리고 김건희의 첫 남편은 지금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미국에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까? 그렇죠.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고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으로 이제 갔다가 또 몇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을 또 차리기도 했고 하는데 지금도 어느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내란이 터지기 전까지 뭔가 이거는 이제 사적 영역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만약 공적인 무엇이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뭐냐라는 부분까지 나오니까 이 마지막에 김건희가 발악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제 실제 밝혀지면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 정계한 평론가가 인간 김건희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취재해왔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인간 김건희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완전히 이중인격자 또는 다중인격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왜요? 아니, 자기가 이제 주도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데 가서는 완전히 대장 노릇을 하고 또 바깥에 나와서는 너무나도 국민들 앞에서는 뭐 조용하게 내조만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그러다 보이지 않는 정말로 컴컴한 곳에 가서는 무엇이든 다 저지르고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어떤 집단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결혼에 실패했다 또는 결혼을 일단 끝내고 그 뒤에 만났던 사람이 양모 씨를 만나게 되고 동거 상태에 있고 그 뒤에는 양모 씨하고 끝을 내니까 윤석열과 뭔가 관계를 맺고 결국 결혼으로 골인을 하면서 그때부터 검찰이라는 조직을 완전히 사유화시켜서 모든 조직원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죠. 김건희 중심으로 다 이렇게 이제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이게 김건희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범죄 사실은 검찰을 완벽하게 본인이 통제하면서 생겼던 일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김건희는 다중인격자로서 윤석열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고 권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죠. 솔직히 하면 김건희는 돈벌이에 미친 여자죠.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무엇에 꼽혀가지고 자, 남편을 그러면 대통령 아예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그 미친 짓을 함으로써 지금 이제 본인도 이렇게 이제 완전히 패가망신을 하게 된 것이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김건희는 다중인격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겉으로 보면 뭐 말 잘하고 야 이제 우리 일본말 한번 쓰겠습니다. 의원님 와 저 사활이 좋네 남자 같네 좋네 시원하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돈을 진짜 500만 원만 봉투에 넣어 그것도 남한테 받은 돈 줬을 거 아니에요. 5천만 1억씩 이렇게 야 선거에 정치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건진 불러들이죠. 누굴 불러들이죠. 불러들여서 슈킹 다 하고 그 돈 가지고 일부 맹태형한테 500만 원 주고 먼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살아왔으니까 그 사람은 권력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돈벌이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권력이라는 게 자기한테 딱 다가온 거죠. 그때 손을 대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것도 하면 다 먹을 수 있겠네 라는 걸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없이 살았으니까 그렇죠. 원래 김건희 돈이 없었어요. 최초에 결혼할 때도 그 가락동 쪽에 아파트가 한 30평짜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는 가락동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강남에 뭐 벨트가 돼서 송파라인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아파트 하나 정도를 가지고 올 정도의 수준. 그게 재산이 전부였다. 그때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면 대체로 우리 생각은 그냥 서민들보다 조금 나면 이제 괜찮은 정도였으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혼수품으로 결국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 정도 수준이었고, 그때 결정적으로 최은순이 지금 이제 나오는 정대택 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기치면서 돈 몇억 가져와서 몇십억 먹고, 그거 다 덮어 씌우고, 5대5로 가르기로 했는데 안 가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 때, 그 시절, 초원 시절만 하더라도 김건희는 돈이 없었죠. 돈이 없었고, 돈을 이제 아주 많이 벌어야 되는 집착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볼케이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조남욱 회장을 만나잖아요. 조남욱 서울법대고, 그 삼부토건이라는 거 가지고 있고, 강남의 그 르네상스 호텔이라는 게 어떤 점이가 거기는 완전히 부의 상징 중에 상징이지 않습니까? 거기 주인하고 이제 연을 맺고 인연을 맺으면서 거기에서 적당하게 뭐 용역을 수행해 준다든지 이런 걸 했을 거고, 그 네트워크 만들어지는 게 검찰, 서울법대, 뭐 인맥 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완전히 이제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능력과 다른 쪽으로 가버린. 그거 없이 시작해서 그렇다고. 없이 시작했으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를 절대로 못하는 사람인 것이었죠. 그 방금 이제 남자들 여러 명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윤석열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전에 보면 아까 조 회장 또 양 검사 다 윤석열과는 절친한 사이들이잖아요. 그냥 절친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관계들을 맺고 또 가장 잘 아는 윤석열과 결혼까지 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약점을 잡아서 뭐 했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도대체 윤석열이 김건희와 결혼할 때 그 관계들을 몰랐습니까? 그 양 그거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윤석열도 정상적으로 보면 그걸 당연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거 독신이 무슨 흠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이 50된 검사가 혼자 살고 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이렇게 먹으니까 검사 뭐 돈이 많이 있으니까 접대는 엄청 많았지만 윤석열이 돈을 챙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 상태는 데리고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어느 시장에 나가서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결혼의 상대자로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했죠. 근데 이제 동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검찰총장 뭐 무슨 이런저런 사건이 생겨서 야 이런 이제 비위가 접수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알아보니까 동거 상태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급히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결혼을 할 때도 김건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원해서 결혼을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이고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나 사실들을 알고 있었지만 윤석열은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그걸 알고도 그냥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윤석열이 원해서 김건희를 만나서 이제 결혼한 것이고 그 결혼의 조건이라는 몇 가지가 이제 붙어 있는 소문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또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주지청장 뭐 이렇게 이제 쭉 밟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김건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고 최은순이가 나서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쳤고. 근데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그 유료 기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윤석열 씨는 150번 이상 선을 받고 뭐 유명 여배우도 본인이 싫다 그래서 결혼 안 했고 뭐 이제 이런 그 기사가 나오거든요. 뭐 설명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검찰 쪽에 있던 사람한테 그 당시에 들어보면 이제 윤석열은 나이 50에 혼자 사는 사람인데 누가 지금 그 나이에 뭐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이제 세속적 평가로는 뭐 그렇게 했다는 거. 그 이전에도 뭐 결혼할 기회야 많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실제로 친구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실제로 반대를 많이 했고 이제 그런 이제 과거를 보면 매우 비정상적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뭐 그게 이제 그 출발 지점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뭐 그 뒤에 그렇게 안 살았으면 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산 것이 파란만장하다는 게 아니고 모든 권력을 사유해서 어떻게 재벌 기업이 김건희한테 쩔쩔매면서 코바나 콘텐츠 행사하는데 스폰서를 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지주 회사 이런 데서 다 나서서 했다. 산업은행이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일개 검사 아니 지청장 정도 칩시다. 그런데도 이 정도를 휘두를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그럼 특수부 검사들은 다 해먹은 거 다 꺼내면 한도 끝도 없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생이 역전이 될 때 단계를 밟아서 간 게 아니라 김건희는 완전히 지옥에서 천당급으로 바로 올라서는 그 자리에 딱 갔는데 자 20대부터 본인이 살아왔던 삶의 이력 그리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속성을 가진 걸 딱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 권력의 정점에 딱 가서 진두지휘하는 이런 감각들은 과거에 체득된 걸로 보면 완전히 종횡무진하면서 이제 초고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코바나 콘텐츠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예. 코바나 콘텐츠는 뒷배가 있어요? 뒷배가 그래 대한민국 재벌 기업 아니면 뒷배가 누가 대줍니까? 외국에 있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뒷배가 돼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후원업체 중에서는 지금 굴지의 자동차 회사도 후원했지 않습니까? 아까 공공기관, 금융기관도 하고 그거는 뭐 검사, 잘 나가는 검사, 특수부 검사 뭐 보험 든다고 미리 캐비넷 한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상을 하면 이제 뭐 듣긴 했지만 증거가 없죠. 캐비넷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캐비넷을 지금 만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보통, 대검 정보기획관실 있죠. 경찰청 정보 라인 있죠. 여의도 가면 찌라시 전문적으로 만드는 정보지 있죠. 그리고 기업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딘가로 취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슬쩍 흘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라는 게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그 구조 위에 있으면 특히 이제 재벌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성계 문제, 재벌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횡령과 배임의 문제, 재벌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M&A 문제 이런 거 다 따져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아니면 존재하도록 만들어서 뭔가 이권 개입을 하느냐라는 것은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짜 심하게 들었던 이야기는 아예 로펌에서요. 검찰에다가 이 재벌 기업에 문제점을 던져준대요. 로펌에서요? 아니 그건 내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 그래 놓고 나서 그 로펌이 다시 그걸 수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KT 이번에 그 국감에서 나왔죠. 막 검사들이 줄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에. 국내 대기업에 줄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검사들이 있으면 검사들은 사건을 만들 수 있고 사건을 죽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로펌에서 한 방 해먹자고 마음먹으면 아예 이걸 검찰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걸려들잖아요. 이거 누가 해결할 거야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도 남을 집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특수부니까 이건 일반 형사부도 아니고 공안부도 아니고 특수부란 게 뭡니까? 이제 재벌, 정치인 딱 이런 것만 잡아놓은 한 전국에 200명 정도 있어. 이것들이 한번 가지고 놀자고 마음을 먹으면 진짜 부자가 보통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작업이 들어간다고요. 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백재영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같이 만납니까? 왜 만난 거예요? 왜 만나냐고. 그때 뭐 전보고 이 사람 대통령 될 건지 말 건지 한번 미리 알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났다는 것이 지금 뭐 나와 있는 뭐 보도 내용 뭐 이런 건데요. 저 그렇게 아니 왜 중앙일보 회장이 왜 중앙지검장을 만납니까? 중앙지검장 같으면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청 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쭉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될 만큼 관리를 해야 될 만큼 중앙지검장이 대단한 거나 뭐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근데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주라도 있지만 내 당신을 봐줄 수 있다. 대통령 키워줄 수 있다. 이런 이제 거래가 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소문이지만 평소에 중앙지검장 정도면 그 정도로 지금 지가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 휘두르는 건 결국 수사와 기소권 독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을 테고 그러면 그 단계에서 누가 된다고 하면 재벌들은
설설설 낄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이런 방송을 해줌으로써 재벌들이나 대기업도 엄청 좋아할걸요. 아예 이런 것을 발본체고 나듯이 다 알려버려야 다음에 이런 짓이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그 당시에 코바나 컨텐츠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게 됐다. 왜 줄을 서서 스폰서를 했다. 캐비넷 안에 수백 명이 다 있어서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국회에서 이 말 못합니까? 지도 말 잘못하면 바로 들어가면 지도 죽는데 다 쉬쉬쉬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은 아예 윤석열이 있을 때 꾹 앉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지한테 걸려들까 뭔가 잘못한 게 이게 막 소문이 나고 하니까 그걸 뭐 어깨 툭툭 치면서 그거 니 잘 봐줄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씨가.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이제 들어본 것이 누군가 가공해서 만드는 소설이 아니었을 거다. 그러면 코바나 컨텐츠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자 기세등등하게 뭔가 스폰서를 받아내고 했던 거 그리고 세계적 거장 뭐 작품값만 해도 수천억인 거를 아예 보증 없이 가져왔다 1,000만 원 와서 누군가 보증을 서줬겠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관여했을 것이다. 이제 이것도 나는 밝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뭐 코바나 콘텐츠 지금 김건희 다른 거 해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재벌들과 연결됐고 그 재벌들은 사실 경감을 하거나 뭔가 그 잘못에 대해서 그냥 이해해 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갖다 줬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밝혀야 제2, 제3의 김건희가 안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나쁘게 김건희는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다 취했던 거죠. 규모도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김건희 씨가 해군 수송정에 자기 지인 딱 한 명 태운 적도 있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2023년 사적 파티를 위해 해군 수송정이 동원된 건을 특검이 조사 중인데요. 작년 여름 휴가 때도 V2 김건희 씨 지인 단 한 명을 태우기 위해 대통령 별장인 저도에서 진해 군항으로 갈 때 해군 수송정이 사용됐다는 기록을 확보했다고 MBC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V2는 김건희고 네. 김건희 지인 단 한 명 태워 군함이 움직였다. 해군이 우버예요? 지들이 왕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군을 하인으로 부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시는 교도소 밖으로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나토 순방 때 명품 매장 관계 공식 일정 취소하고 간 거다. 그렇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리투아니아에서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를 취소하고 명품 매장을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물품 구매 정황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나 본데 그 매장에서 이제 손님 정보를 안 줄 거고 방법이 있어요. 정상 순방이 있으면 외교부 지원이 나옵니다. 외교부 직원이 배당이 돼요. 근데 리투아니아에는 대사관이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네. 그럼 인근 국가에서 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오기도 하거든요. 이건 외교부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당시 누가 지원을 왔냐. 그들은 호텔을 정상이 떠나면 그 뒷치할거리도 하는데 그때 그 방에 네. 명품을 쇼핑하고 남기건 수많은 박스들이 널브러져 있었을 거예요. 그걸 봤을 겁니다. 100%예요. 특검은 그들을 수배해 보시면 바로 명품 쇼핑 정황이 나올 것이다. 명품은 특히 박스가 많거든요. 많죠. 2023년 나토 순방 당시에 김건희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장성철 소장님 긴급하게 만났습니다. 놀라셨죠? 깜짝 놀랐죠. 설마 아니 공식 일정을 가겠다고 생각한 김건희나 예. 가겠다고 한 영부인을 배우자 섹션 그 외교 활동도 취소하고 못 말린 참모들이나 가서 걸렸잖아요. 예. 그랬더니 호객행위에 당했다라고 해명하는 또 참모들이나 대통령실이나 좀 환장하겠어요. 환장 대파티예요. 예. 자,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리투아니아에 있는 언론이 이걸 보도했느냐라고 하는 수수께끼가 풀려요. 네, 공식 행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 뭐야?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내용을 뭐 특검에서 수사 뭐 과정에서 이 내용을 알았다, 진술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왜 그 당시에 리투아니아 언론이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 여기 갔어라고 사진을 바로 외신으로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게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뭔가 추적 취재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건희가 공식 일정에 빠져버리니까 여기 따라붙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놀랍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알려진 게 사실은 그 명품 매장 길 건너편, 대각선 건너편에서
거기 순방에 같이 갔던 기자들이 아침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 일행이 쭉 가니까 저게 뭐지? 왜 저러지? 이래가지고 국내에도 알려졌고 예. 그게 리투아니아 언론에 밝혀진 거겠죠. 최초 보던 리투아니아 아니었습니까? 명품 근데 매장에 갔다는 거를 예. 뭐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정정 보도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서 사실관계 아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국제법상 어떻게 정정 보도 요청을 하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까지 그 2023년 7월 10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막 하고 국내에 그 기자들이 계속 정보 보고한 거죠. 지금 대통령 영부인이 명품샵에 들어갔다. 계속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국내에도 알려진 거죠. 근데 이런 멘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진짜 명품을 사랑했나 봐요. 그 쇼핑을 좋아했나 봐요.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 배우자라는 공적인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건희 쪽에서는 지금 현재 뭐 해명을 그거 완전히 지금 잘못된 정언이다. 실제 그렇지 않다라고 일단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도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니까 그런 겁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관계가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예. 어쨌든 내부자 증언들이 나온 거잖아요.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배우자를 관리했던 당시 행정관들의 증언에 의해서 특검이 그걸 확보를 했고, 그것을 이제 중앙일보에서 파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맞다라고 봐야 되고, 그것을 김건희 씨 측에서는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아니 공식 일정 가지도 않고 수행원 10명 정도를 데리고 명품 쇼핑하는데 바깥에서는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혹시 남이 볼까 싶어서 지금 보면 이제 경호원들의 그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남이 볼까 싶어서 바깥에서 노심초사하는 이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니까 이게 대통령 영분이 맞느냐, 이게 제정신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국제적 우사, 이제 리투아니아 언론이 이거 지금 다시 보도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떤 좀 미개한 국가에 배우자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명품샵 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쇼핑을 한 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저기서 나타난 것 같고, 계속 이제 국회에서 추궁을 하니까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 등이 나와가지고 해명을 그냥 경호원 주려고 넥타이 하나 샀다, 이런 해명도 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예. 아무것도 안 샀다고 하는 건 또 아니네. 네. 뭘 사긴 샀구나. 그러니까 미담으로 포장하려고 그런 거죠. 고생하는,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경호원들에게 내가 넥타이 사주려고 거기를 간 거지, 내가 거기 명품 쇼핑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항변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서 뭐 이렇게 통관 절차도 없기 때문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있겠죠.